학교랑 가까운 학원을 가고 싶은 건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으면 여기를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학교에서 가까운 그러면 2월까지는 여기서 다니다가 3월부터 학교 배정된 거 보고 학원을 선택을 하던가. 네? 그러니까 2월까지는 여기서 다니다가 근데 여기서 딱히 하는 거 없다고 그러던데 하는 게 없다니 뭔 소리야? 선배가 아니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게 없다니? 여기서 해봤는데 그냥 집에서 다른 과목까지 다 하는 게 낫다 아니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거지. 네가 공부를 하느냐 혼자서. 혼자서 공부하죠. 저 옛날에는 학원 안 다니고 인강 학원 하고 자, 아무튼 그 친구가 그 기간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원은 당연히 그 기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다가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수 3일 갖다가 좀 더 튼튼하게 많이 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수화를 몇 번 본 적이 없어서 이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화도 그 기간에 좀 열심히 일단 11월 달, 그 다음에 12월 초까지 열심히 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등관 올라가서는 수상 또 열심히 다지면서 수상을 이제 또 열심히 다지면서 그 다음에 본인 선행해둔 걸 갖다가 또 어느 정도 복습할 수 있도록 잊어먹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될 거거든. 알겠습니다. 대체 그 선배가 누군지 궁금하네. 아니 그 선배 전교 1등이었어. 전교 1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공부 스케줄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짤 수 있는 학생은 원래 꼭 어느 시기에 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학원 자체 별 필요가 없어.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게 이제 스스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학원의 도움을 받는 거지. 아이 혼자서 잘한다. 그래,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할 내용이고. 그러면은 좀 더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수업이 당장 다음 주로 가지. 아 바로 다음 주 있어요? 다음 주부터 새 진도를 나가. 화요일 날에는 저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목요일 횡단경 목요일 날이 그거 시험 시작이잖아. 수목금. 수목금, 그치? 자, 그러니까는 그때는 기본적으로 원래 학원 쪽에서도 그러니까 학원 진도는 나가. 근데 호윤이는 빠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너 외결색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서로 인정하면서 영상 보강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진도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때 진도 못 나와요. 그 다음 주부터 수상을 나간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끝나고가 아니라 이번 주에 이래줘야지. 다음 주에 개강인데 그 출석부에 호윤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니까. 아하. 그러면은 내일 아니면 오늘 빨리. 그래. 나 수학 사람이 너무 적어서 비나법. 안 그래도 4명인데 2명이 시험 공부한다고 빠지니까 이렇게 되었다. 전 유빈이만 없어가지고. 유빈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 안 그래도 아까 유빈이가 숙제공사 받으러 왔다가 가면서 호윤이는요 하고 물어보고 왔다. 유빈이 어디 있어요? 몇 층 있어요? 1층에서 시험 공부하고 있다. 네, 제가 일단 찾아가지고. 자, 수학적 비나법. 오늘 제가 안 피곤해요. 어제 12시간을 잤기 때문에. 진짜 저 감기 걸렸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근데 감기 걸려서 약 먹었으면 약 기운 때문에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 맞아요. 어제 그렇게 해서 한 2시간만 자다 일어나겠는데 깼더니 7시. 자, 증명에 대한 얘기다. 네. 자, 그러니까는 원래 수하에 있는 집합과 명제, 거기서 명제 단원에서 증명이란 이런 걸 좀 제대로 배우게 되는 단원이 있다.
아 지금 요새 중학교 과정에도 증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2학년 예전에 중학교 2학년에 증명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 중학교 1학년이구나. 그 삼각형 합동 증명 뭐 이런 거 하면서 증명 그거 아니에요? 그 풀다가 갑자기 증명하시오 나오면 그거 원래 답만 쓴다. 증명하시면 어떻게 답만 쓰지? 증명하시면 절대 답만 쓸 수가 없는. 옛날에는 증명하시오 나오면 쌤이 그냥 넘어가라고 그랬는데. 자 그럼 이게 학교 내신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안 나왔고. 자 다시.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어 시간이랑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 이 내용이. 국어 시간이랑. 그거에 모르겠죠. 국어 시간에도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 개념 시스템을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명제라는 시스템도 국어 시간에 배우고. 명제는 수학에서 문제라고. 그러니까 수학이랑 국어랑 양쪽에서 다 나오는 단어이지 명제라고 하는 거야 제가. 자, 그러면은 일단 명제가 뭔지는 기억나냐? 네, 당연하죠. 명제가 뭐지? 문제에 대한 이름, 문제의 이름. 아닙니다. What? 명제가 뭐냐? 그러게요. 이름명, 제목. 자, 명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참거짓이야. 참거짓. 그 언제 배웠죠? 수하에서 배웠나? 수하에서 배우지 수학 시간 기준으로는. 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는 식이라는 말이 빠지겠지. 수학 시간에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 배우게 되는 거고요. 국어 시간에는 문장이라고만 배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호윤이는 똑똑하다. 명제냐 아니냐? 명제. 명제가 아니다. 아니다. 현동 어떻게 생각해? 현동이는 멍청하다. 명제냐 아니냐? 거짓. 이것도 명제가 아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답이 다르게 나오면은 그렇지. 명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현동이랑 호윤이랑 둘 다 똑똑하거든. 근데 학교에서 되게 안 친해갖고 되게 싫어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 병신이야 개멍청해 라고 말하는 애도 있을 수 있잖아. 맞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때릴 뻔했어요. 걔 졸라 잘난 척하지? 졸라 똑똑한 척하지? 씨발 개멍청해 막 이런 말을 말하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 네. 자, 그럼 거기서 이게 서로 반박을 하고 싶어도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참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녀석은 증명도 안 되는 녀석이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또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현동이의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다. 명제냐 아니냐? 명제. 명제입니다. 참과 거짓을 할 수. 그치. 거짓임이 분명하니까 명제입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네. 자, 그러니까는 거짓인 명제는 명제가 아니다로 이제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게 아니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증명이란 무엇이냐?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거짓인 명제라는 걸 보여주는 건 굉장히 간단해. 얘 하나만 딱 들면 되거든. 얘 하나만 딱 들면 돼.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모든 자연수의 차는 모든 자연수의 차라고 하면 좀 애매하잖아. 자연수 A와 자연수 B를 가지고 A 빼기 B는 자연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거짓. 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데는 A가 1, B는 2 이런 식으로 얘 하나만 들면 된다 이거야. 대입만 하면.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딱 하나만 보여주면. 그렇지. 그러니까 참인 걸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야. 거짓은 딱 하나만 보여줘도. 그렇지. 아니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거짓의 기준은 뭐냐면 항상 틀려야만 거짓이 아니야. 하나라도 틀리는 게 있으면. 그렇지.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거짓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거짓인 명제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구분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구분은 가능한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녀석은 거짓이 명제가 된다. 거짓을 그냥 거짓이면은 그냥 하나라도 찾아보고. 자, 그 다음에 참인 걸 증명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던 그 증명법이 흔히 연역법이라고 하는 녀석이거든. 연역법. 저희 국어 단원이.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직접 증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국어 시간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현동이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생각을 한다. 현동이는 사람이다. 고로 현동이는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3단론법이라고도 하고, 오케이? 흔히 이른바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증명이 굉장히 힘들 때 쓰는 방법이 이제 간접 증명이라고 하는 거야. 간접 증명. 오케이? 간접 증명. 자, 그럼 이제 간접 증명이 크게 이제 수하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제 귀류법이라는 내용이 있어. 귀류법.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임을 증명. 무조건. 오케이? 자, 그럼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하겠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치면 한 다음에 모순점을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여기서 모순이 나왔으니까 원래 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걸 갖다 이제 귀류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대우법과 귀류법은 실제로 시스템이 거의 똑같아요. 쓰는 멘트만 다를 뿐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대우법이 교육과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했고. 자, 그럼 이제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 이제 국어 시간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백조는 하얗다는 명제를 증명하고 싶어. 그럼 세상의 모든 백조를 갖다가 다 잡아와 봤더니 전부 다 하얗더라. 라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깨지는 순간이 있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야. 검은 백조 한 마리 잡아오면 이게 깨지는 거지. 그래서 원래 경작 용어로 블랙스완이라는 용어가 있어. 그러니까 백조는 하얗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온 유럽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내용이었는데, 백조는 하얗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식민지 확장을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깊숙이 들어갔잖아. 아프리카 깊숙이 들어갔더니 까만 백조가 나오는 거야. What the fuck 이렇게 되는 거지. What the heck 뭐야? 백조 대 까매 뭐지 얘는? 그래갖고 이제 되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았지만 통용되던 사실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귀납법 증명이 이제 그렇게 원래 약간 불확실한 증명인데 수학 시간에는 얘를 갖다가 완벽한 증명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야. 오케이? 수학 시간이니까 불완전한 증명을 만들 수는 없잖아. 얘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맞지?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말하도 귀납법의 약점을 갖다가 완벽하게 메꿀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 수열에서 귀납적으로 정의하던 것과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열로 치면 A1을 확인해. 그치? 값을 줘. A1은 얼마다? 라고 값을 줘. 오케이?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뭐 어떤 숫자를 곱하고 거기다 어떤 숫자를 더해서 다 함께 나온다라는 식으로다가 만들었어. 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를 한 셈이거든. 그러니까 첫째야 1일 때를 정의를 해놨잖아. 맞지? 그러면은 2일 때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3일 때도 이 관계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4일 때도 이 관계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로 대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다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증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n이 1일 때 참 이 상태를 만들어. 오케이? 첫 항을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야. n이 1일 때 참인 거를 갖다가 증명하는 건데, 근데 이 증명은 사실 증명이라기보다 확인 수준에 가까워. 대입. 거의 대입이지. 대입했더니 성립해. 그냥 요 정도야.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등호 써야 될 때 더 있었는데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명제로 치면은 가정과 결론 형태의 명제 하나를 갖다 증명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 두 개의 증명을 통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첫째 항 정의하고 점화식 정의하듯이, 오케이. 첫 번째 n이 1일 때 증명하고 그 다음에 점화식처럼 증명을 해놓는 거야. 저거 식이 뭐였죠? 이식. 어떻게 해야 거였죠? 제가 죄송한데 저거 시간에 기억이 거의 앞 시간에 기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식을 통해서 더하기는 너무 빡센다. 빼기로 하자. 1 들어가면 A2는 3 곱하기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또 1이지. 오케이. 왜? 맞아. 맞잖아. A1이 A1이 1이 1이면 네. A1이 1이면 A2도 1이지. 그럼 A2가 1이면 A3도 1이지. 네. A3가 1이면 A4도 1이지. 네. 이게 점화식 역할이란 말이야. 없어요. 그러니까 이식을 점화식이라고 이 역할이 점화식 역할이라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n이 1일 때 참이라고 증명을 해놨지. 그럼 n이 1일 때 참이면 n이 2일 때도 참인 거야. 이해돼요? 조금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일 때 참인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n이 2일 때 참이니까 n이 3일 때도 참이 되는 거야. 3일 때 참이 됐으니까 3을 집어넣고 4일 때 참이 되지.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빈 곳 없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다라고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지. 네. 실제로 모든 자연수를 다 대입해 본 건 아닌데 다 대입해 본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게 귀납법 증명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시스템을 이해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유형이 유형 10번에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증명하는 내용들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데 그 본격적인 증명은 크게 나누면 등식 증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증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일반 증명이야. 자, 세 번째가 이름이 일반 증명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질 노멀하다라는 뜻이거든. 일반 증명이니까. 오케이. 근데 수학 시간 문제 유형으로는 저 일반 증명이 제일 어려운 유형이야. 왜요? 해보면 그래. 실제로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 그래. 자,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원래 목적지는 여기인데 일반적으로 요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이걸 하려니까 어렵잖아. 바로 이걸 하려니까 어려우니까 좀 쉬운 상태의 두 가지를 먼저 좀 만들어줄게. 이걸 좀 연습을 해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이제 일반 증명을 할 거야. 이렇게 넘어간 셈이야. 네. 오케이. 자, 그런데 내신 유형으로 생각을 해보면 2번이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3번. 3번도 나와요. 3번은 사실은 증명하시오는 잘 안 나오고 빈칸 넣기만 보통 나와. 오케이. 증명하시오는 거의 대부분 2번이야. 1번도 잘 안 나와. 왜 그러냐면 1번은 너무 쉬워서 는이니까 문제에서 변별력이 별로 안 나오는 거야. 대입만 하면 나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요 정도가 너무 심각하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오케이. 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냥 거저먹지는 못하게 되는 약간 그 정도 느낌으로 되는 거지. 엽삽하는. 자, 그런데 실제로 너희들이 그 내신 연습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 2번까지. 오케이. 자, 3번은 약간 수능 기준으로 필요한 느낌인 거고요. 수능 기준.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빈칸 넣기에서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내는 경우가 또 흔치가 않거든. 오케이. 어차피 한 시험 범위 안에 이 귀납법 증명 문제를 여러 개는 못 낸단 말이야. 한 시험 범위 안에. 부등 나오면 한 개인데
그 나오면 한 개를 갖다가 이걸로 빈칸 넣기에 내는 순간 서술형의 얘를 쓰기가 좀 그렇잖아. 두 개나 내기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이 문제가 좀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한 시험에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려버리는 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순간 서술형의 증명 문제는 거의 하나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보다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안 나오는 특정 학교가 좀 있기는 있어. 무학여고. 근데 너희들 무학여고 할 건 아니잖아. 그렇죠. 맞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순간, 그러니까 요 단원 말고 그 앞에 얘기했던 수학 명제 있지. 수학 명제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있으면 귀류법 증명이 아마 거의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증명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절대 안 나온다도 아닌데, 진짜 의외의 곳에서 증명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단원에서 절대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보통은 잘 안 나와. 그런데 요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수화의 명제 단원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증명 문제가 거의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안 나오는 경우로 찾기가 훨씬 더 힘들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안 나오게 될 경우 학교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할 거야. 증명 문제는 안 낼게 라고. 왜냐면 연습하려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게 연습만 좀 하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문제 유형이기도 해. 킬러 문제는 될 수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놀면서 공부하면서 못 맞추는 문제인데 빡세게 공부하면 무조건 맞는 문제. 무슨 말인지 돼요? 문제가 애매하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어. 띠까띠까 놀면서 연습 없이는 못 맞춰. 오케이? 그런데 빡세게 내신 공부를 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 수능에서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 빈칸 넣기로 한 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원래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녀석이었는데 요새는 좀 잘 안 나와. 요즘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와. 트렌드에 안 맞나 보네. 그런 거 같아. 예전에는 꼬박꼬박 나왔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왔었는데 요새는 좀 잘 안 나와. 참 공부하기도 애매하고 공부 안 하기도 애매하지. 자, 일단 너희들은 내신이 먼저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나 아직 멀었지. 일단 동아일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요 1, 2, 3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귀납법이라고 말한 걸 갖다가 보고, 그 다음에 등식 증명, 부등식 증명, 일반 증명 순서로 좀 예제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을 이해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딱 이대로 주지 않으면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 상태야. 41번 볼게요. 예.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여 명제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 주는 거야. 좀 다르게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줬냐면 다조건에 P1은 참. 여기까지는 여기랑 똑같은 셈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다음 조건을 주는 게 나조건에 Pn이 참이면 P2n이 참이다. 더하기 1이 아니라 곱하기 2를 해놨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조건에 Pn이 참이면 P5n이 참이래. 자, 그럼 이 조건으로다가 반드시 참이 아닌 것 1, 2, 3, 4, 5번 4번. 오, 좋아. 겁나 쉬운데. 쉽지. 자, 그러니까 얘는 결국 포인트가 뭐냐? 2배 또는 5배를 해서 만들 수 있는. 5 아니면 2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 소인수 중에 2나 5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2나 5 외에 다른 소인수는 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4번에 90 같은 건 3이라는 소인수가 꼈잖아. 그럼 얘 같은 건 될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다 2랑 5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는 아직 빈틈이 남아있는 상태, 뭐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직접 증명을 해봅시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증명하시오도 있고 빈칸 넣기도 있고 한데, 자, 몇 번 풀 거야? 나는 44번부터 풀어줄 거고요. 너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45번 증명하시오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등식 증명은 증명할 수 많이 없네. 자, 빈칸 넣기네. 이거 풀라고. 아니, 내가 보여줘야지 한번.
일반 패턴을 좀 얘기를 해야지. 자,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하여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얘가 n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시그마 공식으로 하나 더 외워라는 모양이지. 뭐야, 홀수함수야. 기억나냐? 네. 시그마 2k 마이너스 1은 n제곱? 네. 맞지?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귀납법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n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예제로서 더 적당한 녀석이지. 아주 적당한. 오케이. 결과 이렇게 되는 걸 뻔히 알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귀납법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얘는 자, 그럼 얘는 n이 1일 때라고 하는 거를 이제 1단계로 얘기를 해야 돼. n이 1일 때 쓰는 부정적인 멘트가 들어가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좌, 변, 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네. 오케이.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항만 더할 거니까 1. 오케이. 그 다음에 우, 변, 1제곱. 은 이라고 한 다음에 1제곱이라고 굳이 한번 써줘. 오케이. 오케이. 자, 안 쓰고 넘어가서 답점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증명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야. 뭐 때 나 계산 다 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냐? 이걸 암산을 못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굳이 계산 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는일. 이므로 자, 식을 좀 간략하게 쓰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기역 이렇게 표시를 해놔. 이거로 기억은 처음이다. 그렇지. 이므로 기역은 성립한다. 자, 여기 좀 단축시키는 요령인데 오케이. 일반적 표현 요렇게 기호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어진 등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어진 등식을 표현한다. 오케이. 자, 문제가 가끔 다음 등식의 성립형을 증명하시오라고 적혀있다고 다음 등식으로 쓰는 친구도 가끔 있어. 근데 다음 등식이면 표현이 잘못된 거야. 그건 틀려요. 왜 잘못됐냐? 문제가 다음 등식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문제 문장 다음에 이 등식이 나오거든. 이해돼요? 근데 다음이란 표현이 다음도 있지만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다음이 아니잖아. 앞에 적은 녀석이잖아. 근데 다음이 뜻이 맞지 않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다음 등식이라고 표현하면은 이 밑에 나오는 등식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네, 알겠어. 이해돼요? 깎인다. 깎일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안 깎이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어차피 중학교 때 풀 명제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주어진 등식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미 1단계는 끝났다. 자, 그래서 요쪽으로 넘어오는데 요쪽으로 넘어와서가 등식 증명이 좀 특이해. 지금 2번 영역은 이 등식 증명이 가지고 있는 약간 특성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n이 k일 때 근데 이건 미등식은 되나요? 미등식. 그럼 틀린 말 아니죠? 오케이. 자, n이 k일 때 기억이 성립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점점점 2k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써줘요. 네. 오케이. 은 k제곱 자, 이렇게 써줘요. 오케이. 자, 이고 자,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n이 k 플러스 1 상태를 좌변으로 모두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n이 k 플러스 1 상태. 자, 그럼 이 좌변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합으로 구성되어 있지? 그럼 다음 항을 더하는 거야. 오케이. 왜 다음 항 누군데? BK 플러스 1. 그렇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양 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일을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좌변이 먼저 모양을 맞춰주게 돼. 그러면은 자, 그럼 이때 우변이 K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잖아. 네. 맞지?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우변을 정리하면 목적한 모양이 돼. 목적한 모양은 누구냐? 여기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게 다음 kn이 k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쵸. 그치? 얘는 딱 인수분해만 해주면 k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 모양을 통해서 뭘 확인한 거냐?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 근데 저 식은 왜 나온 거지? 응? 저 위에 식. 이거? 아니요. 밑에. 이거? 그러니까 양변에 2k 플러스를 더했잖아. 네. 더했으니까 요 뒤에 2k 플러스까지 더해서 들어간 거지. 확인하게. 여기도 2k 플러스를 더해서 들어간 거지. 아, 확인. 이해돼서?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얘를 갖다가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요게 뭐야? 목적한 모양이라는 거지. 목적한 우변. 똑똑한데요. 이해돼요? 매우 현명하고요. 목적한 우변. 오케이.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건 등식 증명의 특징이라고. 이거는 누구만 되냐? 등식 증명만 돼. 오케이. 사실 이렇게 되는 건 뭐밖에 없다. 등식 증명밖에 없다. 등식 증명 한정적으로 쓰는 내용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 이제 가장 쉽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쉽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 2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기억이 성립한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부등식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얘랑 패턴 좀 달라. 오케이. 비슷한 듯 달라. 오케이. 자, 근데 개념을 완성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요거는 수화에서 하는 내용인데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보여줍니다. 이게 증명의 일반적인 부등식 증명의 일반적인 내용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귀납법 말고 그냥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오케이. 자, 요렇게 성질 하나와 그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면 A랑 C는 누가 커? A가 더 커요. 그치?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부등식 증명은 이 개념을 추가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랑 차이점을 잘 구분하면서 봐야 돼요. 자, 몇 번을 볼 거냐면 52번을 볼까? 네. 52번. 52번 너무 빡센데? 하하. 52번 너무 빡세다 안 되겠다. 부등식 증명 일반론을 벗어난다. 51번 보자. 벌써 좀 빡세 보이는데. 52번은 어려운 건 더 어려운 걸로 내가 풀어줘도 되기는 하지만 대표성이 좀 없다. 일반론을 벗어난다. 52번을 풀어준다고 해서 51번을 못 풀 거야. 자, 52번은 오히려 일반 증명에 가깝다. 일반 증명. 부등식 모양을 하고 있지만 부등식 증명이라는 유형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그냥 일반 증명 유형에 해당한다. 자, 아무튼 51번. 자, 부등식 증명의 가장 표준적인 형태. 자, H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전제가 좀 깔려있다. 그 다음에 N은 2 이상. 자, 가끔씩 1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렇게 2부터 시작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케이. 1부터 시작이 아니라 2부터 시작인 경우도 간간히 있다. 자, 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1 플러스 H의 N제곱은 크다. 1 플러스 NH. 자, 요 녀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얘는 여기다 대놓고 일단 기억이라고 적어놨어요, 문제가. 네. 맞지? 앞에 건 안 적어놨었나? 2.
44번은 44번도 적어놨었네. 네. 자, 아무튼 자, 요렇게 해놓고 증명한 것이다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빈칸 넣기는 너희들도 눈치챌 수 있을 테니까 문제에서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문제에서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모양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1단계에서 n이 2일 때. 자, 왜 n이 2일 때로 시작해? 문제에서 n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걸 나는 추천하느냐? 1 플러스 h 빼기 1 플러스 h n이 2일 때지. 미안해. 2h. 오케이. 무슨 얘기냐? 6.1번. 이해되니? 자, 이게 원래도 원론에 가깝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하면은 얘가 1 플러스 2h 플러스 h제곱 빼기 1 빼기 2h. 그럼 얘가 h제곱. 그럼 얘가 0보다 크다. 왜냐하면 h가 0보다 크니까. 오, 이해되니? 요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표준의 모양에 가깝다. 네. 납득? 예.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단계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n이 k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 또는 성립하면 자, 그럼 일단 모양이 1 플러스 h의 k제곱이 크다. 1 플러스 kh. 자, 요렇게 쓸 때,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위에다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k가 2 이상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1부터 성립할 때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보통. 네. 오케이? 문제에서 n이 1부터 시작이 아니잖아. n이 1부터 시작이 아닌 경우에는 좀 반드시 써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좌변 모양도 문제 모양을 맞출 거거든. n이 k 플러스 1일 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좌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2k 플러스 1 다음항을 더했지. 맞지? 왜냐? 얘가 뭐였기 때문이냐? 합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니? 근데 얘는 좌변 모양 뭐냐? 제곱이잖아, 거듭제곱. 즉 곱이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k가 k 플러스 1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줘야 돼? 하나 더 곱해줘. 그렇지. 하나 더 곱해줘야 되지. 양변에 하나 더 곱해주고.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 1 플러스 h는 0보다 크다 이므로 부등식이니까 곱하면 부등호 방향을 신경 써야 되잖아. 맞아. 정확하게 얘가 1보다 큰데 h가 0보다 크니까. 오케이. 중요한 거는 양수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1보다 크다 쓰지 않고 0보다 크다라고 씁니다.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은 일단 모양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 크다. 1 플러스 kh 그 다음에 1 플러스 h 요렇게 생겼지? 이렇게 되니? 보이니까 어쩔 거야? 아니야? 버티면 그렇게 다른 게 없나? 자, 그럼 여기서 뭐랑 차이점을 잘 구분을 해줘야 되냐면 등식 증명은 여기 나와 있는 우변을 열심히 정리를 하면 목적한 모양이 나와. 오케이? 근데 부등식 증명의 특징은 얘를 아무리 열심히 정리를 해도 목적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2번이야. 하나 더 쓸 식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좀 공간을 요 정도면 되겠지. 마련을 해두고, 그러니까 목적한 모양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이 누구보다 크다고 나오면 성공이냐?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 여기까지 덜을 쓸 필요는 없겠지. 얘보다 크다고 나오면 이제 성공이야. 네, 알겠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우변의 목적입니다.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입장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얘가 대문자 A면 얘가 그대로 대문자 A지. 네. 오케이. 그럼 얘는 입장이 대문자 C자리야. 저기 성질 모양으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B고. 그렇지. 얘가 B고.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A가 C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려면 B가 C보다 크다는 거. 그렇지. B가 C보다 크다라는 게 맞아 나와주면 되지. 오케이. 네, 그거는 그러면은 B가 C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떡하냐? 1 플러스 KH 전개 1 플러스 H 빼기 1 플러스 K 플러스 1 H 이게 표준적인 형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 이 빈칸 넣기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상태를 안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얘가 대표적인 51번 이 상태를 안 따라가고 있어. 그럼 문제 낸 사람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구나 너희들이 좀 해줘야 돼. 네. 오케이. 그런데 증명하시오면 다 이렇게 하는 게 일단 기본이야.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게 지금 51번에 여기 해설 여기 빈칸 넣기에 있는 모양이고, 오케이. 나는 천재니까 이렇게 도 가는 게 이걸 보여주는 상태인 거고, 네. 오케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일단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확인했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전개해서 K. 1 플러스 K 플러스 1에 H 플러스 KH 제곱 맞냐? 오케이. 네. 자, 빼기 1에 빼기 K 플러스 1 H 맞지? 누구만 남아? KH X KH 제곱 맞지? 네. 자,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다. 왜냐하면 K는 2 이상이고 H는 0보다 크니까요. 이렇게 와 대박. 이해돼요? 네. 자, 따라서 1 플러스 KH가 H 곱하기 1 플러스 H가 크다. 누구보다? 1 플러스 K 플러스 1 H보다 크다. 어쩔 수 없죠.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자, 요렇게 1 요렇게 2 오케이. 그러면은 1, 2에서 이와 같이죠. 네. 목적한 모양을 달성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아, 이거 C라는 건 지금 좀 그렇지. 자, 물론 증명할 때 너희들이 ABC를 쓰진 않는다. 우변의 목적이란 말 쓰지 않고요. 이해되니? 너희들이 증명할 때 흰색만 쓰는, 요 1, 2번 그럼 흰색으로 해볼까? 흰색만 쓰세요. 오케이? 흰색만 쓰세요. 실제 증명할 때 흰색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따라서 무슨 멘트가 들어갈 차례냐? n이 k 플러스 1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 표현 끝. 오케이. 네. 그럼 2단계 전체가 이제 완성이 된 거야.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고 되었으니까.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제 또 마무리 멘트는 1, 2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1인지 구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표시, 이 가로 표시 뭐 이런 걸로다가 오케이. 그럼 1, 2에서라고 하는 건 귀납 전체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1, 2에서는 2번 파트가 완성되었다고. 오케이. 이제 드디어 1, 2 전체에서 오케이. 귀납법 전체가 완성되었다. 아, 말이 좀 짧았네. 미안해. n은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기억이 성립한다. 납득? 자, 그러니까 부등식 증명이 되는 건 등식 증명보다 아무래도 길어지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너무 짧아서 서술력이 잘 안 나오고, 오케이? 보통 요 정도가 서술력에는 많이 나온다. 이해되니? 납득?
자, 그래서 부등식 증명은 몇 가지가 더 필요해? 요렇게 1, 2번이 더 필요한 거야. 이해돼요? 왜냐하면 우변 모양이 일반적으로 등식 증명처럼 목적한 모양이 바로 돼주지를 않으니까.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일반 증명 얘기해 볼게요. 몇 번이죠? 자, 여기서는 배수의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증명은 배수의 증명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52번도 일반 증명 형태야. 부등식의 형태이긴 하지만. 없는데. 자, 앞으로 돌아와서 47번. 자, 문제 유형 이름은 배수의 증명인데 이걸로다가 일반 증명이라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등식 증명, 부등식 증명과 좀 차이를 좀 얘기를 해볼 거야. 일반 증명. 자, 일반 증명은 어떤 차이가 나냐면 2단계에 들어갔을 때야. 오케이? 1단계랑 똑같아. 2단계에 들어갔을 때 n이 k일 때 성립으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 오케이? n이 k일 때 성립하면으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은 등식 증명이랑 부등식 증명은 이 등식, 그 등식이랑 부등식을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모양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오케이? 부등식 증명은 그 부족한 부분을 백셈으로다가 좀 더 만들어내고. 이해되니? 오케이. 일반 증명은 n이 k 플러스 1일 때로 바로 들어가. 오케이. 작은 모양이든 우변 모양이든 이게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일단 n이 k 플러스 1일 때 모양으로 들어가. 그게 성립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성립한다고 표현해 놓은 걸 조건식으로 사용한다. 이게 특징이야. 자, 여기 나와 있는 47번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47번에서 문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4의 n제곱 빼기 1이 3의 배수임을 증명하자. 오케이. 자, 얘가 3의 배수임을 증명하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n이 1일 때 4의 1제곱 빼기 1은 3이므로 3의 배수이다. 마찬가지로 이거 암산을 못해서 굳이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오케이? 과정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써주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n이 k일 때 4의 k제곱 빼기 1은 3n n은 자연수. 사실 정수로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이긴 한데 얘가 음수 일리가 없으니까 여기는 음수 일리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수로 썼어요. 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네. 이해되니? 여기 문제도 자연수로 좀 쓰고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따가 조건식으로 쓸 거다야. 어떻게? 자, 그러면은 여기 등식이면 부등식이면 여기다 양변을 뭔가 더하든가 곱하든가 막 이렇게 하지. 맞지? 네. 얘는 그렇게 안 해. 어떻게 들어가냐? 바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란 말 바로 들어가. 오케이. 그래서 4의 k 플러스 1제곱 빼기 1. 오케이. 얘를 갖다가 정리해서 3의 배수라고 보여줄 거야. 그때 얘를 조건식으로 써먹는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4 곱하기 4의 k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네. 그러면은 여기 4의 k제곱 자리에다가 여기 사이에 k제곱 이렇게 넘겨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 3의 점. 그치? 얘를 갖다가 4의 3n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넣어. 대문자이지. 이해가 되니? 그럼 여기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게 우선 12n 플러스 3이었다가 다시 3으로 묶어서 4n 플러스 1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3으로 묶어서 곱하기 어떤 자연수가 됐으니까 3을 되잖아. 네. 자, 따라서 3의
해수이다. 간단하네. 문제가 간단한 거죠. 그치, 문제가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인 거지. 이렇게만 나오면 할만하겠네. 요 정도는 할 만하지. 네. 자,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52번에 적용시키면 어렵다고. 벌써 그냥 10부터 52번이 지금 이걸로 해야 되거든. 벌써 문제임이. 더러워. 자, 아무튼. 이게 느낌표가 그거였죠. 팩토리얼. 앞에 것까지 다 곱하는. 다 곱하는 거.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1, 2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4의 n제곱 빼기 1은 3의 배수이다. 자,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다. 자, 그러니까 특징. 여기 양변에다가 조작해서 NK 플러스 1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케이. 여기서 바로 NK 플러스 1대라고 한 다음에 모양을 만들면서 시작을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보면은 얘는 NK 플러스 1일 때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해요. 위치가. NK일 때하고 NK 플러스 1일 때 사이에 논리가 다 들어가 있어. 맞지? 이건 등식명, 분식명 공통점이야. 오케이. 근데 이게 특이한 거다라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NK일 때와 NK 플러스 1일 때는 모양이 붙어 있어. 이게 좀 더 일반적인 형태야. 오케이. 그리고 이 NK일 때 성립했던 거를 갖다가 조건식으로 써먹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얘기다. 납득? 이해되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예제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까지 다 됐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해줄게. 얘를 먼저 끝내. 얘부터 끝내요. 양이 얼마 안 남았어. 얘를 끝내. 그럼 얘를 끝낸 사람은 이제 얘를 끝내. 저 숙제부터 해야 할 거. 너는 숙제부터 해. 네. 자, 그리고 현동이는 얘까지 끝났다. 라고 하면 수원일품을 해. 오케이. 자, 숙제를 남겨가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 쌤 근데 저 만약 끊으면 쌤한테 질문할 수 없죠.